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209화입니다. 오늘도 경금 가을철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천간론 오늘 경금 6번째 시간입니다. 신유술월이지요. 가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이 가을에 태어났다. 그 뿌리가 매우 튼튼하고요. 강건한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걸록과 양인을 다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술 경금론 금왕절이니 토왕하고 금왕하면 무용지물이래요. 쓸 수가 없다. 금왕절인데 토도 왕하고 금도 왕하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별로 쓰임새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조화롭거나 많은 것들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나무로 치자면은 너무 강하다 보니 별로 쓸데가 없다. 뭐 이런 말입니다. 큰 소리를 잘 치고 꿈이 커서 주위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분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무래도 비겁의 기세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허세가 좀 있고요. 독립적으로 지내다 보니 나만의 기질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세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경금은 가을철에 태어나야 정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럴 때는 가을이라고 하는 기세가 태어나다 보면은 이럴 때 화의 작용, 특히 정화의 작용이 매우 중요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병화의 작용까지 이 경금과 병정화의 작용, 특히 따지면 불의 기운은 아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잘 구성이 됐을 때는 사주가 대격이 되기가 쉽지요. 경금은 가을철에 가장 왕성하니 완성된 그릇일 경우 크고 쓸모가 있는 그릇이 되며 용금 성기격인 경우에는 품질이 좋은 재료로 그릇을 만들게 된다. 용금 성기는 불의 기세가 정화의 기세가 있어서 그걸 잘 다듬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유술에는 경금이 가장 왕성할 때이므로 간목과 정화가 투관하여 경금을 녹여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귀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경금은 간목과 정화 어울림이 아주 크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은 없고 간만 나타나면 왕성한 경금이 재를 탐하여 통관이 못되게 되면 폭도의 무리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마 충의 작용 같은 데는 천간 같을 때는 간목과 경금이 충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위치로 봤었을 때 깬다 부신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상황도 꼭 살펴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이 안 될 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만은 통관이 될 때는 이것도 뭐 굳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겠습니다. 갑은 없고 정만 나타나면 왕성한 경금을 녹일 만한 화기를 일으키지 못하고 경금에게 상처만 주는 경우이므로 이상은 높되 결실이 없는 가난한 선비일 것이다. 아무래도 이 정화가 경금을 녹이기에는 가을철에 경금을 녹이기에는 그 기세가 약하지요. 그래서 갑의 생조를 받아야 정화가 더욱 힘을 쓰게 되는데 이럴 때 이 정화가 간목이 없었을 때 아무래도 좀 불의 기세가 약하다. 뭐 이런 말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을목이 있으면 간목처럼 정화를 생하여 화기를 왕성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을목은 아무래도 좀 수분이 많고 물기가 있다 보니까 간목의 기세를 왕성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갑정이 없고 토금만 있으면은 종역격이 되는 남자는 귀격이나 그래서 갑정이 없고 토금만 있으면 종역격이 되는 남자는 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는 관인인 화가 들어설 자리가 없으므로 과부지명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배우자 인연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말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종역격이 될 때 수가 투가 나면 대귀하며 지식인은 덕망가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럴 때는 뭐 요즘에는 꼭 남자 여자 혼인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도 대기는 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주의 기세를 잘 살펴보자 이런 말입니다. 여명은 상관이 용신이 되고 이럴 때 상관은 임계가 수가 되겠죠. 상관이 용신이 되어 만일 관이 투관하게 되면 남편을 극지하니 과부지명이요. 이럴 때
종역격이 될 때 수가 투가 나면 상관이 용신이 되는데 이럴 때 상관이 과부지명을 만들고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궁이 불길해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종역격이 될 때는 배우자 인연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신왕사주에 설기가 없으면 녹슨고철과 같으니 아무 쓸모가 없고 되는 일이 없다. 뭐 힘들다. 가을에 경금이 왕성하므로 왕성한 불로서 녹여서 그릇을 만드는 용금성기격을 으뜸으로 한다. 대기격이므로 화가 많을수록 좋다. 이럴 때 용금성기 하려고 하면은 불의 기운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을철에 간목과 정화가 있고 뿌리가 튼튼하면 대부대기격을 이루며 임수가 있으면은 의식이 풍족할 것이다. 말이 필요 없겠죠. 간목과 정화는 재와 관이며 희신이니 부귀하게 될 것이다. 아주 귀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고요. 임수는 왕성한 경금을 설기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격이니 순리대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는 설기에 작용을 합니다마는 상관의 작용도 있다가 보니 배우자 인연을 만들 때는 조금 어려움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좋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하기는 어렵다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금이 왕성한 계절인데 무기 경신이 나타나면 더욱 왕성하여 무용지물이 되며 큰 소리만 치고 되는 일이 없다. 아무래도 이게 종역격의 기세가 되지 않으면 허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설명입니다. 가을에 정화와 무토만 있어도 성실한 사람은 될 것이다. 그래서 가을에 이럴 때 이제 정화는 뭐 서리가 내리는 걸 방지해 주기도 하고요. 뭐 무토는 차가운 기세가 너무 많이 생기는데 이걸 막아주는 한습의 작용도 한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정화가 약하여 용금성기하지 못하여 귀격을 이루지 못하나 무토가 있어 개수의 범접을 막으니 정화가 꺼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기세가 무토가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갑정을 용신으로 쓰면 대붓기를 다 갖춘 격이고 지지에 정화가 있으면 더욱 좋으며 인덕도 있다. 정화가 있을 때 임계는 금물이다. 아무래도 합충의 작용이 있겠죠. 간목만 투가 나면 폭도가 되고 정화만 투가 나면 가난한 선비이고 간목과 정화가 없고 토금으로만 이루어지면 남자는 귀명, 여자는 과부팔자일 것이다. 아주 슬프죠. 신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강함으로 정화에 간목이 근이 되어주면 부귀공명하며 병정화가 있으면 부귀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아주 좋은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 귀함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화가 약하면 갑이 없어서 능력은 있대 재우는 약하고 실속이 없다. 이런 말이겠죠. 갑은 있으나 정화가 없으면 병을 용하나 신왕하면 권력을 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화가 있으면 용금성기까지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갑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다. 이런 정도가 얘기 같습니다. 정화를 전용하고 갑을목을 기뻐합니다. 정화가 있었을 때 신월에는 특히 정화가 중요하고 갑을목도 같이 있으면 매우 좋다. 이런 말이고요. 갑정이 병출하면 정운의 뜻을 이룬다. 갑목과 정화가 같이 천간에 투가 나면은 아주 좋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정화가 있고 갑목이 있다. 때로는 정화는 있는데 갑목이 없을 경우가 있겠죠. 정화가 있을 때 갑목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거는 빼어난 수제 역할, 관을 특히 잘 쓰게 됩니다. 반대인 경우에는 갑목은 있는데 정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충의 작용으로서 맨날 기복을 나타내고 어떤 유용짐을 아주 귀하게 되기는 쉽지 않다 정도를 말을 합니다. 임계가 극화함을 매우 싫어한다. 정화가 있었을 때 이 임계가 극해서 힘들어지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수가 많은데 간목이 있어서 화를 생하거나 토가 많은데 간목이 있어서 화를 생하면 사업가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간목은 재작용인데 화를 생하거나 재토가 갑을 생하거나 갑을 극하거나 이랬었을 때 이 갑의 작용이 커지게 될 때는 가금은 재를 나타내다 보니까 사업가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유정화 무간목이면 귀는 작다.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화가 용금성기하기에는 기세가 좀 약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있는 것이 좋다. 근데 간목의 생존까지 받으면은 정화 힘이 더욱 커질 것인데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성격은 급하고 고집이 세고 의리에 강하며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으면 인격을 갖추고 화가 없으면 기고만장한다. 아마 이럴 때는 이제 형의 작용까지 있게 될 경우에는 요거 아주 좀 잘 살펴야 됩니다. 신이 있다가 보니까 인사신의 형살까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인사의 작용, 신과 형의 작용이 오는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럴 때 잘못하면은 깍두기 형님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정도고요. 건강은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어 백병이 불침이다. 아주 건강할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가훈은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대부분 유년기에 빈곤하고 허덕허덕거린 경험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형제간은 많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힘들고 경쟁에 치인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부부는 불화, 분쟁이 많고 상처하거나 이별합니다. 그 다음에 겁재가 많으면 더욱 틀림없이 관성이 있으면 이 경향이 더욱 감소된다. 그래서 분쟁 불화가 있는데 겁재가 많으면 더욱 틀림없이 부부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관성이 있으면 이 경향은 감소할 것이다. 비겁의 기세를 꺾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직업은 정화, 간목이 있으면 고관 권력자여 법관 장성이 됩니다. 이런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화도 없고 간목도 없다. 그럼 이제 기술직이라든가 어떤 내가 몸으로 직접 기술을 써서 어떤 활동하는 그런 일이 좀 더 어울리겠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6월 보겠습니다. 금이 태왕하니 갑정을 쓰고 병화로서 제인합니다. 유는 양인살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인, 칼을 제한다. 그래서 제어한다 이런 말이니까 병화로서 경금으로서 병화로서 경금을 제어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갑정병이 병출하면 더욱 공명을 떨친다. 그래서 갑목, 정화, 병화가 같이 있다. 매우 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병정이 있고 갑목이 도우면 북이 쌍전하고 임계가 불을 끄면 무기토가 있어야 북이 공명할 것이다. 임계가 정화의 작용, 불의 작용을 흐트러뜨릴 때 이 토가 이 임계의 작용을 억제해야 화의 작용이 크게 됩니다. 이런 말을 설명하는 겁니다. 목이 많은데 화가 없으면 부귀하지는 못하나 쇠가 나무 조각하듯 예술가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좀 제 기술 이런 거로 쓴다. 이런 말이겠고요. 금이 많으면은 종역격이 되며 금수운에 대부되기 하나 목화운에는 배가 망신한다. 아무래도 종격은 극하는 운이 오게 되면은 매우 힘들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음기가 발생하므로 병화로 기쁨을 삼고 유금중 신금과 합하여 청귀한 격이 된다. 유안에 경금과 신금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화와 작용이 합해서 그런 말 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격은 양인이 있으므로 강한 성격이나 독하지 못하고 인정이 있으나 순수하지 못합니다. 남을 도와줘도 남의 인격을 무시하여 욕을 먹습니다. 건강은 좀채 득병하지 않으나 발병하면 크게 악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안 아픈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아프게 되면 큰 병이 들거나 깊이 병이 들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인식하게 될 것이니 그래서 크게 악화한다. 이런 말입니다. 가훈은 연월상에 화가 있으면 명문의 후손이요 화가 없으면 한미한 집 출신일 것이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많지만은 때로는 출세하는 사람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부부는 남녀 공이 배우자가 없는 편인데 혹 해로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성이나 재성이 튼튼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래도 비겁의 작용이고 양인의 작용이다 보니까 배우자 인연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욕심부려서 나만의 기세를 강하게 내뱉지는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직업은 군경, 검찰직이 인연이 있고 하찮은 격이면은 기술직으로 생활하게 된다.
그래서 귀하게 되기는 없다. 아마 관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를 보겠습니다. 토왕 매그만이 먼저 간목으로 소통하고 임수로서 설기하며 기토는 매우 싫어합니다. 임과 기는 만나면 안 되는 글씨들입니다. 그래서 토가 수월이니 토가 왕성한 계절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 묻히기가 쉬운데 이럴 때 간목으로서 소통하고 때로는 흙이 흘러 넘치는 거 흙이 너무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 흙이 많을 때 임수로서 제어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임과 갑이 병투하면 같이 투가 나면은 대발하고 토금이 많은데 무임갑하면은 우완하다. 이럴 때 뭐 느리다, 뭐 내가 완고해서 뭐가 발달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간목이 토를 제어하고 임수가 있거나 또는 간목과 정화가 있으면은 부귀할 것이고 금이 여럿이어서 아주 강한데 병화가 있어서 금을 재련하면 위풍당당한 권력가이다. 뭐 이런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병신이 합하면은 육군 상사나 큰 회사의 수위 대장, 그래도 뭐 보스나 리더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규모의 명예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토가 왕성하면 간목으로 소토하고 임수로서 간목을 보조합니다. 성격은 대단히 급한데 뒤는 또한 흐지부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판을 벌리기는 하고 근데 마무리가 좀 어렵다. 머리는 번개같이 돌아가나 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주는 많지만은 좀 덕이 박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보통 이럴 때 쓴다 정도가 되겠죠. 건강은 편인의 월이므로 매우 허약한 체질이고요.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못하고 가리는 것이 많다. 쉽게 말하면 까다롭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건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폐라든가 이런 쪽에 질병이 오기도 쉽고요. 가운은 토다 하면은 토가 많을 때는 조실부마하는 상이다. 아무래도 인이 너무 과하다 보니 매몰이 되다 보니까 격국이 정비되어 있으면은 가문이 좋을 것이다. 이거는 격국이 정비되어 있을 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부부는 보통 평범한 운세이고 부부 이별하는 자는 별로 없는 편이다. 그래서 평범한 운세이다 정도가 맞지. 예를 들면은 경진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수로를 태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충해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한 번 더 사주의 기세를 살펴봐야 됩니다 정도가 맞겠지요. 모든 것이 부부 이별이 없는 자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기질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운을 살펴보면서 사주의 흐름도 잘 보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직업은 여러 직업을 경험하게 되는데 운수업, 기술직에 주로 종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크게 된다라든가 아주 강한 좋은 직업 이런 걸 가리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될 듯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설날도 지났습니다. 이제 날이 점차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